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급등하면서 외환 위기 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더 올라서 대구는 6.1, 경북은 7.2%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품목별로는 석유류와 개인 서비스, 채소 등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 곡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다 보니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로 측정하는 국민 고통지수가 올해 1분기 10.6으로 2015년 산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요즘 뭐든 다 오른다는 소식에 뉴스 보기도 좀 힘들다, 싫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7월 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부터 도동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향 북대구 나들목부터 칠곡 물류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이동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 나들목부터 가산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도동분기점부터 팔공산 나들목 구간만 약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칠곡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 서행 흐름 보이고요. 동북로 복현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이상 받고 지납니다. 달구벌대로 만촌 내거리에서 수성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중동교부터 침산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틈틈이 물을 마시면서 수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공무원이 이 동료 직원의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에서요? 네, 이 5일 오전 8시 56분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이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이 쓰러진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사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40대로 알려졌는데요. 역시 안동시청에서 근무 중인 이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서 이 B 씨가 자수를 했고 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지금 경찰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기가 밝혀졌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항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단 경찰이 B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사회적으로 좀 풀지 못하고 이런 이 증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풀어나가야 될지 네. 고민스러운 나날입니다. 뭐 시청이라는 건 둘째치고 일단 직장 안에서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도 정말 충격적이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방식을 담은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제부총리죠. 그 추경호 안과 기존의 홍준표 안을 통합해서 특별법을 다시 만들었다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특별법은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경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안으로 어제 그러니까 지난 4일 모여서 발의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는데요.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미 국비공항으로 조성하는 걸로 수차례 약속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적극 찬성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홍 시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대구 공공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부대 양해 방식, 그러니까 필요한 군사시설을 먼저 짓고 기존 군공항 기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이 비용으로 이제 공공항을 짓고요.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특별법에 담길 전망인데 홍 시장은 군사공항을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대구공항 이전터를 팔아서 과연 길이 3.8km 활주로의 그 관무공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이게 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제2 대구료원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죠? 네, 그 뭐 연일 이거 관련해서 좀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그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전부 공공의료고 의료 민영화가 없다며 일부 강성노조에서 이 제2의료원 설립을 요구한다고 설립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날 오전에도 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조직이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 시민 행동 관계자들이 이 홍준표 시장의 대구 제2대구의료원 설립 재검토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뭐 다른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나요? 네, 뭐 인수위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댐물을 통해서 이제 대구 취수원을 좀 끌어오는 그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병행 추진하겠다, 기대해 달라,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홍 시장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들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올해 다시 열리는데요. 오늘부터 10일까지 닷새가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이 9일과 10일에는 이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에서 이름이 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로 바뀐 행사가 열리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년 만에 열리는군요. 치맥 페스티벌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열리고요. 그 대구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그 두류 젊은이 거리 등에서 열립니다. 일상 회복을 알리는 첫 대구 대표 축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치러질 예정인데 올해 10주년입니다. 또 이 축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에는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게 이번 축제가 친환경 행사로 좀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모든 행사장에서는 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일회용 컵이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행사장에서는 또 다회용기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쓰레기 없는 대구 치맥 축제를 목표로 이 치맥 에코 캠페인도 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구시는 관람객들이 행사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모습, 또 뭐 다회용기를 쓰는 모습 등의 이런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 50명을 뽑아서 치킨 교환권을 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대구시는 기존에 그 축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몽골 텐트가 이제 부스였거든요. 이게 좀 컨테이너 형태로 바꿔서 관람객들의 이동을 쉽게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부스 내부의 조리 환경도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행사장에는 또 관람객들이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치맥 캐릭터 조형물이 이제 세워지고 두류 야구장 앞 100m 구간에는 포토월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행사로 좀 진행하려고 한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데 네. 축제 내용 면에서도 좀 보강이 됐다고요? 네,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 및 축제 10주년 축하
이 컨셉으로 이 두류 야구장에서 진행하는 개막식에는 드론 400대가 하늘을 수놓는 이 드론 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 치맥 케이크 오픈식과 이 관람객 모두가 치맥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배 타임, 그리고 K-팝 스타의 축하 공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를 컨텐츠로 활용한 치맥 아이스펍도 즐길 거리입니다. 치맥 아이스펍은 228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이 관람객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치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인데요. 네. 여기에 수제맥주 업체가 입점하는 수제맥주 전문관도 운영해서 맛볼 수 있게 됐고요. 수제맥주 관련 전국 규모 경연대회도 열립니다. 이 두류공원 길 500m 구간에는 200명이 거리에 서서 치맥을 즐길 수 있는 스탠딩 치맥 펍도 조성을 하고요. 이 두류야구장 앞 100m 구간에는 SNS 인증 콘텐츠를 통해서 축제를 알릴 포토존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관광정보센터 주차장에 이 추억의 치맥 포차가 조성돼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이 닭 한 마리를 그대로 튀긴 옛날 통닭 등 이 7080 시절의 이 추억을 재현한 컨셉으로 네. 이 관광객들을 좀 끌어모으겠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맥 페스티벌이 더 의미가 있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이 산업 축제로서의 기대와 가치가 참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치맥 축제가 이 문화 축제라고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게 문화체육국이 담당하는 대부분의 축제와 달리 이 산업부서에서 좀 담당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관광형 산업축제라는 게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의 설명이었는데요. 이 산업축제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치맥산업협회는 지역 경제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앞으로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일단 그 주최 측은 지역의 치킨 업체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 두 곳을 선정해서 메인 행사장인 두류 야구장에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뭐 이제 미팅이나 모임 같은 걸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또 축제 프로그램에 이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지원해서 이 문화 예술계와도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을 좀 꾀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이제 축제 10년을 맞은 치맥 페스티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면서요. 네, 이 외지 관람객들을 위한 사전 예약 존이 온라인 판매 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고요. 그래요. 올해 행사에 이 국내에서 행정 연수 중인 외국 지방 공무원과 또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지방외교 외국인 홍보단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대구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와 대구기지 사령부의 간부와 가족도 초청해서 이 대구와 우호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예정인데요. 한편 이 치맥 페스티벌 인기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이 대구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10여 곳 정도가 모여서 이 치맥 페스티벌이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이 공장식 축산을 좀 조장하는 행사라며 이 대안적인 축제를 열자며 이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 인근에서 치킨 말고도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이 여러 안주를 제시하기 위한 네. 엔맥 페스티벌 행사도 또 연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주말에는 또 시민축제인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네, 뭐 좀 생소한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시아 최대 거리 퍼레이드 축제인 그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이제 기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서 이름을 바꾸고 3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는 9일과 10일 그러니까 토일 이틀 동안 국제보상로 일대에서 대규모 시민 퍼레이드, 도심 스트리트 콘서트, 거리 예술제 등 대규모 행사가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에는 그 국내외 80여 개 팀이 참여해서 이틀 동안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시늘룩 페스티벌과 일본 요사코이 마츠리 등 세계적인 퍼레이드 대회에서 우승한 5개 팀도 참여해서 눈길을 그렇군요. 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 내용과 형식은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이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아니고 이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로 바뀌었어요. 네, 이름이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요. 이 바뀐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4월 말까지도 대구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이 자원봉사자 모집 그리고 퍼레이드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대구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지 않아 왔거든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컬러풀 대구를 이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후 축제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7월 1일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명칭 변경안이 논의가 됐고 예. 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로 변경된 이후에 7월 1일부터 홍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모든 홍보안에는 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로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7월 대부분? 1일자로 바뀌게 되다 보니 홍보가 되는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 대표 축제 명칭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참 이게 놀랍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네, 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 컬러풀 대구가 2004년이었습니다. 이 보수적인 도시 이미지를 젊고 밝고 뭐 활기차게 뭐 좀 다채롭게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게 만든 거였는데 이 10여 년 전부터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가 우선되는 이 축제를 치르면서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이 컬러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예. 사람들 기억에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도시 브랜드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담지 못한다면 바꿀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시민 참여 축제라는 성격에 맞게 이 면밀한 연구 작업 또 소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돼서 좀 시민단체 중심으로 또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마침 이제 어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실련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 기존의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던 컬러풀 대구가 파워풀 대구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시민 동의가 없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공개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전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고 밝힌 게 전부라며 이 브랜드 슬로건은 시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컬러풀 대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경실련은 대구시의 조례 위반과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 브랜드 슬로건 자체가 지금 바뀐 건가요? 바뀐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왜냐하면 축제 이름만. 네, 이게 도시 슬로건은 이 조례상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 조례 변경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시고, 자 치맥 페스티벌은 또 내년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지난달에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구시가 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를 모두 봄이나 가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의 무더위를 좀 알린 측면이 있어서 만약 다른 계절에 개최하게 되면 이 축제와 성격이 좀 맞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전체 예산 가운데 이 절반 이상을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시 예산 지원 없이 이 단독 행사 개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축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러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새해 그 시장 임기가 시작됐고 또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떤 좋은 말을 좀 해주자면요. 일단 그 홍준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대구의 대표 축제 2개가 치러지게 된 그러네요. 거잖아요. 이제 행사 대부분의 준비가 전임 권영진 시장 때 끝났더라도 이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시민에게 선보이는 첫 행사라는 이제 상징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시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좀 홍 시장을 비롯한 시정에서 좀 보여주고요. 경제가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지쳐 있는 대구 시민들을 격려해서 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이 홍 시장의 노력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널리 알려진 행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 학생들, 청소년들도 대거 참여하는데 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로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로 이 바뀐 이유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이 축제에 참석한다면 좀 이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이름의 의미를 좀 알릴 수 있는 네. 이 소통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일까지 치맥 페스티벌이고요. 주말 9일과 10일에는 대구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거 좀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신문 정치부 김병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신문 김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특별법이라는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힘을 싣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어제인 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홍준표 시장의 구상이 담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법안에는 K2 군공항의 경우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에 국가 재정을 추구하는 것이 명시됐는데요. 기부대 양여란 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짓고 기존 공항터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 지원 없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만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종전부지가 대단히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식, 그러니까 글로벌 관광, 상업, 첨단 산업 중심지로 종전부지를 개발하려면 국비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게 홍 시장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역 소식에서도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자, 이런 근거로 이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부로 이원화된 사업 시행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통일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완전한 국가주도 사업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아울러 법안에는 국토부가 종전부지를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됐습니다. 즉 대구시가 종전부지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겠다는 셈입니다. 이 밖에 공항건설, 공항도시 조성, 접근 교통망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면제 가능 항목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처럼 대구 경북 신공항도 이제 국비를 지원하되 공항 이전 뒤에 남는 터는 대구시가 주도해서 두바이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대구 지역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대 야당은 물론 정부의 협조와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역민들로서는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특별법이지만 실제 통과까지 좀 난관이 예상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군공항을 옮기는데 국방부를 제외하고 사업 시행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한 것과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대구시에 양여하도록 한 것 등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는 이날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한 후 법안 초안을 다시 만들어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 특별법을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TK 최다선인 5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그런데 중책을 맡게 된 주 의원의 얘기가 의미심장한데요. 주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10조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데 대구도 못 받을 게 없다며 네. 너무 요구가 커서 통과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법안은 큰 요구를 한 뒤 다듬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설득은 홍준표 시장이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특별법 통과 유무에 따라 TK 정치권은 물론 홍 시장의 정치력까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집단을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TK마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전국 성인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했는데요. 긍정평가는 44.4%, 부정평가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이후 2주 연속으로 여론이 악화된 겁니다. 지난달 첫째 주와 비교하면 4주 만에 긍정평가는 7.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9.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TK 하락폭인데요. 같은 기간 TK에선 66.2%에서 57.3%로 8.9%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TK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비롯한 인사 논란이 TK 시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따른 지지율 반등이 기대됐지만 국내 악재를 무마시키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들의 질문에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신 나서 대통령으로서 동요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콘크리트 지지라고 불리는 TK마저 지지율마저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경기 침체 탓에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릴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율 변동에 1대1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엔 다소 이른 시점인데다 남은 임기 동안 반등 모멘텀이 찾아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 분포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영덕, 울진, 평지, 북동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또 대구와 나머지 경북 지역에는 지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